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용인시의 3천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하루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코로나19를 확실히 틀어쥐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용인 시민 확진 환자가 28명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오늘 12시 현재 확진 환자는 관내 등록 40명, 간외 등록 11명 등 총 51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완치돼 퇴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는 사실 만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17일부터 다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확진 환자 감염 경로를 분석해 보면 해외 감염이 11건, 타시도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이 13건, 가족 간 감염이 14건 등으로 해외 감염과 가족 간 감염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타시도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이 13건, 가족 간 감염이 14건 등으로 전체 감염 건수의 절반이 넘고 해외 감염 11건보다도 많습니다. 해외 감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나 가족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코로나19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조기 대처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 감염을 막아 확진 환자 숫자를 신속히 끌어내려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이러스 잠복기 동안 확진 환자와 접촉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15일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존경한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전국 2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일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도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온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전적 손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휴원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에 참여해 주신 여러 학원 원장님과 노인복지시설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2주 동안 이제까지 해주신 것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생필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감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아예 출근하지 마시고 가족이라도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십시오. 직장인들은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주 여러분은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차제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해 주십시오. 시는 이번 주에도 전체 교회와 체육시설, PC방, 노래방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것입니다.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집단 모임을 일시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단 한 명의 확진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 방역을 유행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 곳곳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고삐를 더 틀어주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각 사회복지시설들은 당분간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수준의 감염병 차단책을 유지해 주십시오. 입소자 모두가 우리의 부모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확진 환자는 물론이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며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중소기업이나 골목 상권 상인들은 존립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개 부분에 걸쳐 시비 1,002억 원, 국비 418억 원 등 1,420억 원의 긴급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 9,292 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총 4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큰 관내 3만 3,026개 소상공인 업소엔 3개월간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 원씩 198억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을 둔 모든 가구도 지원합니다. 관내 14만 6,285명 초, 중, 고교생 1인당 20만 원씩 292억 원을 돌봄 쿠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별도로 7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서고 이외에 국도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엔 6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세 미만 아동 6만 4,382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259억 원을 용인 아이페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당장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등 생계 곤란자에겐 6억 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확진자 동선 피해업소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소년 일자리 등으로 7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같은 방침과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4월 중 계획을 구체화할 TF팀을 만들어 정교한 계획을 수립한 뒤 4월 시의회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긴급대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존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만으로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건물주, 점포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밖에는 매와 산수유가 활짝 피었습니다. 곧이어 벚꽃 소식도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봄을 맞으려면 코로나19를 지금 수준에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주일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감기가 의심되는 분들은 출근하지 마시고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2주 후 여러분께 밝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신문의 황영실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네요. 초중고교생 돌봄 쿠폰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한 번에 걸쳐 지급되는지, 사용처 제한을 있는지, 아마 전국 최초로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14만 6,28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이해에 총 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아이 행복카드로 지급을 지금 할 것이고요. 그 카드가 없는 학생들은 아이페이로도 입금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님 질문인데요. 용인시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지원은 대출뿐이 답이 없나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에게는 100% 이하, 그러니까 1929세대가 되는데요. 이것을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37억 원이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3억 이하 매출을 하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공공요금 20만 원에 씩 3회 6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인시민신문 황현실 기자님 질문이 많군요. 소형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강행했고 15교회는 소독 방역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제재 조치나 대책은 어떤 행정 처분이 있나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5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실장급으로 그 교회를 지정을 해서 가서 목사님들을 가서 뵙고 지금의 현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 모연 박재영님 질문인데요. 오늘 발생한 확진자 300 모두 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오전 8시 20분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거주하는 지역이 서로 다른데 말이죠. 특히 모연업 초보리 확진자는 처인구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고 왜 강남병원으로 갔나요? 아마 이제 사실 이것을 왜 거기를 가셨냐 하는 것은 저도 지금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초부리 확진자는 부모님이
기흥구에 사시고 또 기흥구가 직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권이다 라는 그 답변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줬네요. 또 두 분은 이제 기흥 거주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병원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같이 가서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가족분들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고, 한 분이 같이 합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한 다음에 차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주세요. 에버랜드 민속촌 영화관은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공무원들을 보내서 거기에 발열책 측정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가급적 1, 2m 이상을 이격한 줄서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격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대한 에버랜드는 나름대로 그 직원들을 다 책임자를 임명해서 그러한 부분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민속촌은 열 측정을 하는 것을 개개인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중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봐서 지금까지는 통제할 수 있는 범주 안에 관광객이 왔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실내 밀폐된 곳에 사는 코스들은 다 차단이 되어 있고 야외에서 오픈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 좀 융통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데이경제 이일수 기자님이신데요. 해외 입국자들이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바로 격리 해제해서 돌아다니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입국을 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공항에서 그분들을 선별 진료를 하고 공항에서 바로 양성이 되면 그 병원으로 지정병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격리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 방침이 바뀌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이동훈 씨 질문인데요. 용인시 경우 성남시, 과천시에 이어 경기도 세 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전국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 만큼 자체적인 분석과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인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용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굉장히 사통팔달 교통도시여서 많은 부분들의 유동병력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율적으로 이걸 지켜나가야지. 아직까진 그래도 제가 말이 앞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감염원이 되어서 집단 감염이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집단 감염원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뭐 우리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거기에 뭐 직장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점염이 돼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크게 그렇게 세 분류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다중시설,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걸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데 또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소독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정말 차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은정님 말씀인데요. 초등학부모 엄마입니다. 돌봄에는 지원되는 게 따로 없나요? 중앙정부는 7세 미만만 지원하는데 하여튼 뭐 질문은 그거예요. 지원되는 게 따로 없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요건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7세 미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시비를 투입해서 그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서 10만 원씩 2번 20만 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위소득 그 100% 이하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민일보 김태현 기자입니다. 긴급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발표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원활한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내용입니다. 구체적 계획은 없으시냐 이 말씀인데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 차원에서 조달해야 될 재원이 1,200억 원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며칠을 아주 지혜를 모은 결과 일반에게 가용재원에서 우리가 한 563억 정도를 염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관리기금에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풀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를 우리가 급하게 써야 될 기금은 남기고 거기에서 100억 정도를 염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가 어찌 보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을 이렇게 좀 저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럴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참 재정국에 근무하는 과장 실무자들이 정말 아주 푼푼히 모아서 기금으로 마련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389억을 그쪽에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중앙정부에나 도에서 지원되는 것과 중복을 가급적 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중앙정부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인원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위소득 100% 인원들에게 주는 거 이것은 아마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지급은 우리 TF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TF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도, 우리 시가 지급되는 것이 동일 유형의 것들의 경우 그걸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이 재원에서 조금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뉴스투데이 김승희님 질문인데요. 경기도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났죠. 그래서 10만 원씩 지금 각 개인에게 드리는 것으로 지금 했는데, 아마 이것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사실은 주민센터가 선거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지금 소독제도 나눠줘야죠. 마스크도 나눠줘야죠. 이런 부분까지가 막 겹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예산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지금 7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그 주민센터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선거 업무가 됐든 우리 아니면 코로나19에 대비하든 이런 것들이 대비하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75억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읍면동에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한 5분 정도는 우리가 모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 지원이 된다면 아마 선거 업무 하는 거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나 구청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파견을 해서 그런 업무에 조금씩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이 더 이상 아마 있더라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 하여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학 날짜도 지금 잡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다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종교 지도자님들께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메시지도 오고 구구절절히 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현 상황은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서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선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할 것이죠. 마스크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 가급적 가지 않고 거리두기 지켜주고 이것이 가장 으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관장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그런 것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집합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집합을 설사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그런 꼭 지켜야 될 준칙들을 다 지켜서 안전하게 모든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아마 각자 생각하시는 가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고 또 서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민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